보관실을 가봤더니 이름은 같아요. 근데 보세요. 이거 뜯은 자국이죠. 훼손된 자국.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주름이나 여기 주름을 보니까 달라요. 그쵸? 이건 뜯었다가 다시 붙인 거죠. 예. 근데 이름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봉인지를 뜯었다 붙인 흔적이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흔적이 났는데요. 다른 아주 재밌는 거는 여기는 아주 뜯은 자국이 있죠. 이렇게 완전 다르죠. 완전히 도둑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여기 있는 왼쪽에 주름하고 오른쪽에 주름이 다르죠. 그런데 이 이름은 똑같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봉인지는 뜯었다 붙여도 흔적이 안 남는 또 제3의 봉인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다르죠? 보이시죠? 아주 큰 스크린이니까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얘랑 그거 차이를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비교를 딱 해보겠습니다. 여기 다르죠? 여기 다르죠? 여기 다르죠? 여기 다르죠? 네. 이건 뜯었다 붙였다. 네. 자, 이거는 그래서 여기 구로구 성관인데요. 그 감시인들이 1층에서 그거를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엘리베이터 딱 내려오자마자 카메라를 딱 보자마자 바로 그냥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냅다 도망가는. 손에 뭐가 들고 있죠. 이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상한 그런 것도 있었고, 구로 성관에 있었던 그 감시인들은 나중엔 체포까지 됐어요. 네. 이 사람을 도망가는 사람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시하는 사람을 왜 체포를 시키고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봉인지가 3가지 버전이 있다고 우리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작년, 그러니까 2024년 총선 때 썼던 봉인지. 이게 개표소에 이렇게 봉인지가 뜯어서 와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잔류형이니까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번에는 잔류 안 하고 여기만 봉인지에만 남는 거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여기에도 흔적이 안 남는 질긴 봉인지가 있는 것 같다. 예. 보관실 봉인지를 보면서 그렇게 유추가 되고요. 다음에는 중구 울산인데요. 관내 투표지가 예송할 때 이 안에 이제 투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테이프가 다 뜯겨 있어요. 성관에서 나와서 우체국으로 가고, 우체국에서 이제 성관으로 가고 할 때 이 박스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열렸다는 거죠. 자, 이제 봉인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이제 투표용지가 들어가 있는 박스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테이프, 종이 테이프가 있고, 여기 간이를 합니다. 도장을 찍어요. 그런데 여기는 좀 이렇게 번져서 안 보이는데, 여기 도장 반만 찍힌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뜯었다가 다시 붙였다는 거죠. 네. 그러면 봉인은 뭐예요? 여기 박스하고 여기 입구 부분을 테이프하고 그 사이에 간이를 찍어야지 봉인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봉인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은 전혀 이 간이를 찍지 못하도록. 이거는 이제 어제 고물더위에서 발견된 투표록이라고 해서 어제 밤에 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표록이 여기 대구에서 고물더위에서 발견됐대요, 투표록이. 그래갖고 거기 성관에 가봤더니 동일한 게 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 대답하는 거를 보면 우리가 이걸 동일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고물상에서 나와도 이거는 무효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난 성관이 대답은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지금 이런 게 이제 밖에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동일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게. 카피하는 게. 우리가 못 봤으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보면서 저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여기 간이. 이 테이프가 있죠? 성관이 테이프가 있고 여기 간이를 찍잖아요. 이걸 왜 합니까? 이 뚜껑이 안 열렸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거잖아요. 이게 간인이죠. 예, 봉인하고. 예, 이게 이건데 자기네들 이렇게 하면서 참관인들은 간인 절대 못하게 하죠. 예. 이거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참관인들은 여기 봉인지 안에다만 쓰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용감하게 이렇게 간인을 했거든요. 빨간색으로. 저희 부방부에서는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투표함을 보관해야 되잖아요. 아니 뜯어도 흔적도 안 났는데 이게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확인하려면 이거라도 있어야죠. 그랬더니 이걸 갖고 뭐라 그래요? 재물손괴죄로 보관하겠다. 재물손괴라고 하는 건 알아보니까 변호사님도 있는데 변호사님한테서 제가 주름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이 물건이 전혀 못 쓸 수 있는, 쓸 수 없는 상태로 망가진 상태가 재물손괴인데 지금 저건 아세톤으로 손으로 지우면 끝이거든요. 투표함이 중요해요? 안에 있는 투표지가 중요해요? 투표지가 중요하죠. 네. 근데 투표함을 기가 막혀가지고.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사전투표함이거든요. 사전투표함이고 일반 그 시민들이 볼 때는 사전투표함 받침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헝겊이 있는 거예요. 자료가 이 안쪽에. 그리고 받침대가 있고. 그런데 왜 여기만 뚜껑만 봉인하냐? 이 받침대 빼야 되니까. 하여튼 다 이유가 있어요. 선관위는. 그럼 아예 이렇게 만들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위아래 다 이렇게 봉인하면 되지. 왜 뚜껑에만 봉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헝겊잡을 쓰는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있는 거죠. 비녀 이렇게 있는 거. 여기까지는 항상 커버 안 되도록 봉인지가 작아요. 네, 저는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것만 빼면 그냥 뚜껑이 다 열릴 것 같은. 근데 그거를 열었다가는 또 무슨 체포될 것 같아서 못 열어보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운정 3정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건 항상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여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양쪽에 싹 빼면 빠질 것 같은. 여기에도 요 안에서만 그걸 하래요. 서명을 하래요. 여기 있는 아주 다른 색깔로. 근데 이분은 이 밖에까지 하려고 하는데 하도 막 그냥 협박을 하고 그래서 거기까지 못했다고 너무 미안해하면서 이걸 올려주셨어요. 네, 그래도 큰 일 해주신 거죠. 네, 자 보시면 이제 근데 홍원동에서는 이런 개표소에 왔어요. 딱 보면 여기는 열려 있죠. 이 투표함 이거는 당일 투표함이거든요. 이 투표함의 투표지가 정말 유권자가 투표했는지 아니면 그거 바꿔쳤는지 더 추가했는지 그걸 모르죠. 열려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훼손된 거기 때문에 열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도 그냥 밀어붙였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참관인이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투표함 보호실 뚜껑에만 붙이는 거 이거 맞아? 대놓고 투표함 바꿔치기 하겠다는 거 아니야? 예. 뭐 이러한 아주 얘기도 올라오고 있고요. 예. 투표관리관이 말만 하면 투표 방해죄로 경찰을 쏘겠다고 5번이나 들었대요. 이거 참 투표관리가 이렇게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참관인들이 경찰을 부르잖아요. 그럼 경찰이 이 참관인들을 체포해 가요. 데리고 가요. 이거 뭐냐면 이 투표방해죄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경찰도 진짜 못 묻겠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아까 저희 투표함에 대한 재물손괴죄 협박당했다, 너무 힘들었다, 예, 법조 쪽이 조치하겠다, 뭐 겁박했다, 치킨집, 예, 치킨 공인지보다 못한 투표함, 뭐 이러한 것을 예, 참가인들이 많이 느꼈죠. 그리고 참가인들이 젊은이들이 이번에 보면서 진짜 이게 우리나라라고? 너무 놀란 거예요. 듣기만 설마 했는데 이런 걸 보면서 각성이 돼서 그래서 더 많이 부정선거 활동에 참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공인지 촬영 이거 아예 방해하는 여기 일산 이동, 예, 경산 남구동, 안양 만안구. 그 다음에 참가인들이 그 숫자 세는 것도 방해했대요. 아니 진짜 화가 나네. 강서구, 가양, 일동, 마포구, 상암동 이 저기 사전투표소 관리관들은 예, 진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근데 협박했다고 저 체포할까봐. 그리고 또 사전투표와 공인지 날인하고 간인 이거 다 못하도록 여기 있는 광진구, 마포구, 덕양구, 관양동, 창천동, 해신동 이런 데는 이렇게 계속 올라왔어요.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거 올라왔고 또 뭐냐면 아예 선거 또 숫자 알려달라고 해서 그거 단말기 안 보여주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지 촬영 못하게 하는데 네, 그 다음에 아예 참관인들이 투표함에 투표지를 못 넣는 것을 보이지 못하도록
참관을 잘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도록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예 참관이 참관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 참관이 배치해서 좀 다툼이 있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1475 이게 더 많이 나왔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소투표는 보통 요양원이나 병원, 그 다음에 교도소 이렇게 투표하러 올 수 없는 사람에서 거소투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체부로부터 제보를 받았어요. 이런 거소투표는 그동안에는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이번에 등기우편으로 안 보내고 선관위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도에 있는 한 병원에 한번 조사해보면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데이터로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게 20대 대선하고 21대 대선하고 거소선상 이 데이터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어제도 좀 유출가 됐는데 여기서 보면 강북, 도봉, 은평, 예, 그냥 관악 이쪽이 이제 민주당이 많았고요. 대부분은 다 예, 국민의힘이 많았거든요. 20대 선거에서. 그런데 이번에 21대에서는 어때요? 더 대부분 누가 많냐면 저기 민주당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심스럽죠. 거소투표지를 선관위 가져갔는데 서울도 가져갔나? 뭐 이런 의심스럽고요. 지금 이 부분은 김승복이라고 쓰셨네요. 이름 부르기가 민망한 거죠. 다음에는 이제 신분증도 만료된 신분증도 통과됐다. 이걸 제보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여권 세면대도 이렇게 통과됐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에서 보면은 이게 신분증 보물창고에서 1,500여 개가 압수됐다고 하는데 이건 만료된 거로는 통과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통과됩니다. 한 건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분 운전면허증, 만료된 운전면허증도 통과됩니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거관리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참관인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선거 사무원들이 본인 확인 잘 안 해요. 물어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애들이 막 너무 열받는 거죠. 쟤는 그리고 막 마스크 좀 내려라고 그러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대요. 마스크를 내리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투표하러 온 거예요. 투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그것도 막 떠듬떠듬.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투표하는 게 막 보였다 뭐 이런 제보도 이제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그 휠체어 탄 사람들 저기 투표소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임시기표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임시기표소예요. 밖에 있어요. 이게 해화동이죠. 예. 그런데 임시기표소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꼭 참관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참관인이 없는 투표는 무효예요. 그런데 여기는 참관인이 없이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여기 이제 매뉴얼에 있죠. 임시기표소 운영 과정은 반드시 참관인으로 하여 참관하게끔 한다. 이렇게 매뉴얼에 있다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것도 설치하는 뭐 내용도 들어보면 이렇게 너무 석연치 않게 멀쩡한 엘리베이터가 멀쩡히 움직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날 거라고 하면서 이거 설치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선관위 직원 얘기해서. 여기도 어디냐면은 여기 경기 부천시. 여기도 이제 임시기표소가 있는데 혼자만, 상원 혼자만 있고 참관인 없이. 그러면 여기서 몇 명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있고요. 예. 거기서 사원들이 협박과 날선 눈빛, 쫄았다. 예, 그 다음에 비밀투표 아니다. 안 접어도 상관없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요. 개수 방해했다.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게 투표자들을 모았다가 하는지 우르르 와서 하고 싹 빠지고 우르르 와서 싹 빠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거 계산할 게 한두 가지도 아니다. 이렇게 있고요. 뭐 이번에도 여전히 CCTV 막았고요. 국제 선거 감시단에서 와가지고는 CCTV가 없는 그런 선거는 투명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다. 근데 우리는 범인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CCTV를 다 가리고 막상 가려야 할 기표소 가림막은 안 가리고 이게 지금 이상한 선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개표소에서 투표지 비우기가 이상하게 지금 이건 이재명 그 슬롯이거든요. 이재명 슬롯인데 아무것도 기표 안 된 게 이제 갔어요.
지금 이거 이제 돌릴 텐데요. 한 번밖에 안 되니까 한번 플레이. 지금 이게 1번 이제는 그렇죠. 한번 플레이 하겠습니다. 보셨죠? 네, 보셨죠? 네. 근데 저거를 이제 막 저게 분당 400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걸 촬영해가지고 이제 확인한 거니까 얼마나 이 참가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다음에 여기는 천안 목천읍에 사전투표소는 요번에도 하웨이 네트워크 와이파이가 터졌다. 다음에는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공개된 그 관내 사전투표를 그대로 뭐 처리했다는 거. 중국인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바일 신분증은 스캔도 하거든요. 근데 이때 모바일 신분증으로 많이 했고, 우리가 이번에 SK 그 사태로 인해서 모바일 신분증이 혹시 이제 잘못 만들어져서 하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데 모바일 신분증으로 많이 했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특히나 많았다. 오히려 인턴 남동도 맛보고. 그 다음에 또 참관인이 사전투표 참관하러 왔다는데 저기 자기 신분증이 있더니 그냥 사전투표하라고 막 강요해갖고 사전투표하게 하고. 또 이것도 아시죠? 신천동에서 투표용지 들고 나가서 점심 먹게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인 걸 볼 텐데요. 지금 여기서는 3시 16분이에요. 여긴 3시 18분. 그러면 투표자 수는 늘어나야 되죠. 그렇죠. 늘어나야 되는데 계산해보니까 18,000명이 줄었어요. 네. 신기하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70.3%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70.1%. 여기는 뭐냐 새로 고침 이거 제가 한번 플레이할 건데 잘 보시는데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3,121만 9,641표였는데 화면보다 새로 고침하다 보니까 줄었죠. 8만 표가 없어지는 거죠. 자, 이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30.7%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다가 딱 보더니 70점입니다. 보셨어요? 네. 이게 줄어들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젊은이들인가 찾아낸 거예요. 눈이 밝아서. 네. 다음에는 광양시 중마동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4.18초. 예. 예. 투표를 4.18초에 한 명씩 투표했다. 어떤 데 2점 몇 초도 있더라고요. 어떤 시간대. 지금 그것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5초당 한 명씩 투표. 사람이 자기 본인 확인하고 들어가고 하는 것도 거의 20초 이상 걸리거든요. 이게 특히 전라도 지역이 이게 많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자, 여기서 이번에 당일 투표 15%를 김문수 후보가 이겼는데 사전 때는 또 졌다. 예. 당일과 사전. 당일 투표에서는 예.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우리가 이해 안 가는 거. 당일 투표에서 김문수 후보는 289만 7,873표 차이로 이겼어요. 이렇게 나와서. 근데 사전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70만 7,030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2,890만 표 연차로 이제 졌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봤어요. 은평구니까 은평구 한번 살펴봤는데 구다리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 표는 제아의 또아 아버님께서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비주얼하게 보이도록. 당일 투표에서는 이재명이 40% 정도,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49%.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겼죠. 근데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66.7%.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22.93%. 그래서 이 차이를 보면은 이렇게 사전에서 26.54% 이기고 당일에서는 국민의힘이 26.40%니까 여기에서 이걸 뺀 거예요. 사전에서 이걸 빼면 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보면 어때요? 당일에서는 다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김문수 후보가 이겼는데 사전에서는 다 이재명이 이겨서 결국은 이재명이 이긴 게 되죠. 이게 지금 은평 서대문구 마포구 영천구 그러면은 여기 강남 창구는 어떨까요? 이 차이가 더 심하죠.
여기 당일투표에서 뭐 67%, 68%, 50% 이렇게 이겼는데 사전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주어서 여기서는 이제 서초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긴 거죠. 여기는 어디냐면은 광주 전남. 여기는 다 사전, 당일도 사전도 다. 민주당이 이겨서. 근데 여기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아까처럼 30% 차이 안 나죠. 이 차이는 엄청난 거거든요. 여기는 30% 차이 나잖아요. 서초구. 여기도 거의 20%, 27%, 30% 정도 차이가 나는데 30% 여기는 뭐예요? 더 좋네요. 여기 32%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사전하고 당일에 여기는 광주나 전라도 쪽에는 차이가 좀 덜하죠. 이렇게 10% 정도. 자, 그럼 이거 전국으로 살펴봤거든요. 전국 253개 시군구 중에 당일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01개 시군구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52개가 이재명 후보가 이겼죠. 그런데 사전에서는 완전 뒤집어졌죠. 예. 사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19인데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40점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은 당일에서는 100% 김문수 후보가 이겼죠. 네. 경기도에서는 9군데만 빼고 80%. 그 다음에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부산, 울산, 경남, 대구까지. 경북까지는 다 당일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겼어요.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여기는 당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죠. 그러니까 52개밖에 안 이기지 않은 거예요. 201개 시군구에서는 당일 투표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겼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기서는 이제 사전에서는 서울이든 뭐든 다 어디만 빼고 경남, 대구, 그 다음에 경북만 빼고 다 이재명 후보가 이겼어요. 사전에서. 4월 만에 이렇게 달라지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제외투표인 경우에 더 심각하죠. 제외투표는 어때요? 이재명 후보가 252개 이겼어요. 한 군데 여기는 경남 의령 한 군데만 빼고 252개 제외투표 해외에서 투표한 거 이게 이겼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초구가 통계를 가지고 우리 카프카님이 이걸 만드셔서 제가 이걸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제외, 관내, 당일이잖아요. 당일 보면은 당일 투표 보면은 카프카님 굉장히 속상하신 것 같아요. 김순복이라고 쓰시는데 여기서 14,577명이 더 했어요. 국민의힘 당을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재명은 1,366이어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거 보세요. 제외는 712명이 이재명한테 받고 그 다음에 관외는 3,138명이 더 많아졌고 7,485명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관내는 32,231명이 줄어들었어요. 엄청나죠? 이제는 우리는 사전투표한 결과가 이제 최종 결과가 되는 말이 안 되는 이러한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표인데요. 이거를 저기 만들어 주신 분에게 얘기를 해봤더니 이건 저 민경호 의원님 그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이상한 게 발견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도식화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준 건데요. 19대가 있고 20대, 그 다음에 21대인데요. 이상하게 여기서는 처음에 0.35, 0.58로 시작했는데 요번에는 1.21이다.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요 표가 1시간 다음 거를 앞당긴 거라
거의 비슷하다. 이게 발견됐어요. 이 흐름도 보면 19대, 20대, 21대 보면 굉장히 이제 그 도표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죠.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20대에 7시는 0.58인데 8시는 1.20이잖아요. 근데 요번에 21대는 1.21이다. 그러니까 되게 비슷해요. 한 시간 아까인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보세요. 1치율이 99.99%. 1일차는 거의 99.99, 적게는 86까지 있네요. 거의 같다는 거고요. 이틀차는 차이가 나죠. 이틀차는 차이가 나죠. 첫날은 투표를 왕창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이튿날은 좀 조율을 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보면 완전 일치가 되죠. 이런 그래프가 이튿날에 이게 바뀌어지죠. 말이 안 되죠.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좀 신경 좀 쓰지. 작년 걸 그대로 쓴 거예요. 옛날에 썼던 거.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거를 발견하신 분들에게도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완전히 프로그램 됐다. 그러니까 그 숫자에 맞추려고 자꾸 숫자를 더 늘려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 게스를 한 게 가정을 분명히 우리가 참가를 많이 하면 얘네들 투표지를 더 못 넣을 텐데 그러면 어디에 많이 넣을까 보면 참가인이 많지 않는 곳에 많이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대통령 선거기 때문에 이 전체가 한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만 잘한다고 해도 제주도나 전라도 쪽에서 이렇게 많이 넣으면 그거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서울, 경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상도 이쪽은 좀 투표율이 좀 적을 거다. 어디가 많을 거냐? 우리가 제대로 참가인이 없는 곳은 많을 거다. 이런 개수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측만 했는데 이 데이터를 딱 주신 거예요. 확인해봤더니 진짜 그런 거예요. 전체는 맞았잖아요. 전체 총괄은 맞았고 여기서 보면 인천과 광주, 세종, 경기, 그 다음에 전북, 전남, 그 다음에 제주까지 빨간 게 많아진 거예요. 지난 20대보다 요번 21대에 사전투표율이 많아진 거, 높아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가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참관한 데는 많이 못 넣고, 참관 많이 안 한 데는 더 투표율이 높였고, 그렇게 됐다라는 것도 이렇게 증명이 됐다. 근데 이틀치는 왜 이렇게 줄였는지 모르겠어요. 이틀치는 왜 이렇게 지난번보다 줄였는지. 자, 이게 지금 현장에서 하셨던, 지금 이거 직접 하셨던 분들 여기 계시는데, 이렇게 발을 점자 써가면서 이렇게 다 계산을 했어요. 이게 관내, 그 다음에 이쪽에 명부, 그 단말기에서 나온 명부 시스템에 대한 투표하면서 차이, 이런 거 했고, 요거는 이제 샘플이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오전에, 광진구 대학교는 오전에 80%이 더 많았다. 오후에는 참가인은 1093명이었는데, 저기 공무원, 그러니까 명부에서는 1909명, 816개가 더 늘어났다. 이런 레포트가 됐고요. 지금 여기는 뭐예요? 부산 장정구에는 개수를 63회 했는데 모니터는 210개. 3배나 늘린 거죠. 지금 이거 3시간 동안 210명을 64명으로 세를, 그럼 바보 같은 사람 없죠. 네. 이거는 이게 너무 사람이 많다 그러면 뭐 오차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3배씩 이런 오차는 있을 수가 없고, 여기서 보면은 관에 18명 차이 나요, 140명 차이 나요, 88명 차이 나요,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쭉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니까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게 난 데도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이런 숫자, 그러니까 정확한 1시간 단위로 세서 그거를 레포팅을 계속해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집계를 해서 보면 100개 차이 나는데, 여기도 이제 160개 정도, 160명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그럼 한 투표소에서 100명이 차이가 난다면 이것도 참관을 많이 했으니까 서울은 들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틀 했잖아요. 그러면 3,500개 사전투표소니까 이틀이면 7,000개잖아요. 그러면은 100개면 얼마죠? 70만 원. 70만 원. 근데 저쪽은 좀 다른 쪽에는 훨씬 더 많이 있는.
아니 100명이 뭐냐면 하루에 100명이 아니에요. 네, 지금 여기서 보면은 9시까지 100명이거든요. 6시까지 더 많아요. 1000명이면 700명. 네. 하여튼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의제기를 막 제출했어요. 예. 이의제기를 숫자가 틀리다. 자기 이름을 걸고 이의제기를 제출했고요. 선관위에서 이게 지금 부방대 청관인이 직접 쓴 건데 선관위에서 부풀리기 많이 했고 마지막에 투표자수 안 알려줬다. 집에 와서 보니까 사이트 보니까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더라. 예. 끝난 다음에 항의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의제기서도 제출 못한 거죠. 11시까지는 점점 늘어서 수십 표 차이가 났다. 예, 정말 충격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싸워주신 황교안 후보님께 죄송하고 존경하고 깊은 경례를 이분은 좀 약간 욕을 했었나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직접 겪고 이렇게 하신 거고요. 다른 참가인들은 놀며 심용하고 오히려 체중을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7시간 동안 소변 안 넣고 뭐 했는데 참 우울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저는 이제는 통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근본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번에 처음으로 선관위가 뭘 해줬냐면 투표소별로 투표자 수를 발표했어요. 반내 몇 명이고 관내 몇 명이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개표를 하게 되면 요 밑에 있는 거는 지역별로 투표자 수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기 종로구는 청주자동부터 사직동 해서 수민동까지 14개의 동이 있고 여기 14개의 동에서는 어디에서 투표해도 이건 관내로 치러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중구, 그 다음에 뭐 용산구 이렇게 되면은 그걸 관내로 카운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투표소에서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 투표했는지 이 정보는 하나도 공개하지 않아요. 하나도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지역에서는 우리 청운 회장동에 있는 사람은 관내가 몇 명 투표했는지 언제 하느냐, 투표하는 날 알아야 되잖아요. 전산적으로 다 되니까 금방 알아야 돼. 발표 안 해요. 우표남이 와야지 알아요. 우표 투표가 와야지 알아요. 우리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한 4, 5일 동안 이걸 맞추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사전투표를 알 수 없고 4, 5일 후에 우표 투표지가 도착한 다음에나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총계만 나오지 여기에 없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이 어느 동 주민이다 이 정보가 없다고요. 안 줘요. 그거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이번에 소송에서도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주면 확실해지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안 줘요. 이게 우리의 구멍이고 우리가 검증하려고 할 때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고발이 들어갔죠. 이렇게 참가인들이 활동을 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활동을 하니까 이제 고발을 했죠. 부정선거 불가합인데 고발하고 황교안 대표님 고발하고. 그런데 이 고발 이후 내용이 뭐냐면요. 공무원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전화 걸고 직접 찾아가서 사전투표용지에 개인도장 직접 날인해라 이렇게 요청했다. 강요했다. 너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협박했다는 거예요. 이래갖고 고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고요. 누가 잘못인지. 황 대표님은 법대로 하라고 그다음에 선관위한테 3가지 요구를 했어요. 법대로 해라. 법의 투표관리관이 자기의 개인도장을 사용하도록 했으니까 법대로 해라. 발급기로 인쇄하지 말고 직접 찍어라. 그 다음에 이제 투표함이 안전하다는 거, 봉인을 투표함하고 뚜껑이 마주치는 것을 봉인해라. 그다음 타지 잔여 봉인을 써라. 마지막에는 사전투표소에는 유권자 명부가 없거든요. 다 전산으로 하니까 유권자 명부 비치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거 다 안 하겠다고 답이 왔고 그래서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이제 부정을 던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법을 어겼는지 한번 보죠. 자, 공직선거법에는 무효투표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효투표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럼 정규의 투표용지는 뭔가
이거는 공직선거 관리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정규 투표용지.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구시군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을 찍은 후에 관할 운동위원회에 송고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정당한 선거인에게 보고한 투표용지. 이게 정규 투표용지다. 그러니까 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교부한 게 정규 투표용지. 그 다음에 사전투표관리관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그 다음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교부한 거. 이게 정규 투표용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너 법대로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그게 협박입니까? 이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이죠. 그러니까 불법이면 우리가 고발해야죠. 처벌받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미리 알려준 건데 그거를 협박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은 157조에는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은 자기 도장을 찍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관위는 모든 투표관리관에게, 사전투표관리관에게 도장을 일괄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투표가 끝나고 나서 회수에 간다고요. 지금 옆에 있는 게 이게 저기 동의서예요.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도장 제작 및 폐기 동의서. 그래갖고 이런 도장을 만들어줘요. 직접.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도장을 만들 기간, 그 다음에 나중에 회수돼서 10일 후에 폐기한대요. 그럼 회수하고 나서 10일 동안에 만들 수 있잖아요. 가짜 투표용지를. 이렇게 하는 게 불법입니까? 자기 도장을 찍도록 하는 게 불법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법에서도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자기 도장을 찍으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법에서는 투표용지를 인쇄한 다음에 자기 도장을 찍으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에서는 이걸 바꿨다는 거죠. 잘 아시죠, 여러분은? 투표용지에 자기 도장을 찍는 경우에 인쇄 날인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죠. 위의 법하고 하위 법하고 충돌되면 어떤 법이 우선이냐면 상위법이죠. 그러니까 이 상위법을 따라야 된다. 밑에 있는 법 잘못이다. 그런데 제 선관위는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제가 하루 답답해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얘는 도대체 이게 도장을 인쇄하면은 뭐가 문제인지. 챗 GPT가 더 똑똑하더라고요. 다 보시면 이렇게 투표용지 위조 위험성이 증가돼 이렇게 나와있죠. 네? 사람보다 더 똑똑해. 아니 선관위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조된 투표용지를 쉽게 제작할 가능성이 있어. 예. 근데 반면 사람이 직접 찍는 도장은 일일이 위조가 어려워서 부정행위를 하려면 물리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그러니까 위조가 더 쉽다는 거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개표 과정에서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찍은 거야? 아니면 인쇄한 거야? 헷갈린다. 그 다음에 선거 관리 시스템 해킹 및 조작 가능성이 있다. 그걸 그렇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챗 GPT가, AI가. 그 다음에 현장 검증이 어려워진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결론은 효율성보다 신뢰성이 더 중요해. 이렇게 답을 해줘요.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자, 이제 국제선거감시단에서 저희 과정을 다 받고, 이런 내용도 받고, 또 자기 도장을 안 찍는 그 관리관도 인터뷰를 다 했어요. 그 모습단체가. 그다음에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오기환 사무총장님 있습니다. 순서가 조금 틀렸던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 계시는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강 장관이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인 한성천 전 위원장이 오셨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따가 저한테 메모를 주시면 별도로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아르투시하고 고견한 분들도 많이 오셨던데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컴퓨터공학 박사 이금숙 박사께서 이번 6.3 대선의 그 부정선거 사례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올라오세요. 심사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위금숙입니다.